이 디파이와 과세 어떻게 내용이 정리가 되면 될까요? 예. 디파이에 대한 수익에 대한 그 과세 이 부분도 지금 상당한 논란이 아니라 정리가 안 돼 있죠. 기재부의 입장에서는 25% 세율로 원천 징수를 한다. 이자 배당 소득인 연 2천만 원을 넘기게 되면 6%에서 45%가 기본 세율이라고 밝히고 있죠. 하지만 가상자산 담보대출 이자 수익은 비영업 대금 이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자 소득으로 과세하고 반복적으로 대출 행위를 할 경우 사업 소득으로 과세한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그 몇 가지 모순점이 있습니다. 먼저 디파이 수익을 이자 수익으로 정의를 한다면 가상자산을 금전으로 규정한다는 얘기죠. 곧 기재부가 가상자산을 화폐로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특히 금융위원회 같은 경우는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화폐로 인정한 바가 없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상자산 거래의 소득을 과연 기타 소득이냐 금융소득이냐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디파이 그리고 가상자산에 대한 그 소득을 금융소득이냐 기타 소득이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것도 지금 금년도가 보면은 겨우 2달밖에 안 남아 있거든요. 네. 요 2달 사이에 법안을 만들고 또 법안을 만든 후에는 거래소라든지 이런 곳에서 구체적으로 그걸 과세할 수 있는 모든 전산 시스템 같은 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지 않다 보니까 국회에서는 여와 야 구분 없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제도를 정비하고 과세를 시스템을 구축한 다음에 실행력, 집행력을 구축한 후에 가상자산 과세를 하자. 즉 가상자산 과세 유예 주장이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개정소득세법으로 인한 과세로 이 거래소들 또한 굉장히 우왕좌왕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과세를 앞두고 거래소들은 어떤 입장인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지금 국세청에서는 어저께하고 오늘 가상자산 신고한 29개 거래소를 대상으로 과세 계획에 대해서 설명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먼저 4개 원화 거래소인 경우에 현재까지 가상자산 과세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하려고 하면 누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서 얼마를 취득해야 되는가 기록이 남아야 되는데 그 기준과 방법이 모호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거래소들이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지 아주 입장이 난감한 거죠. 네. 설명을 드리면 당장 4개 원화 거래소만 하더라도 특검법에 의해서 신고를 한 지난 9월 24일 이후에 요즘도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예를 들면은 우선 특검법에 의해서 신고 수리를 받아야죠.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인 경우는 트래블룰이 있죠. 세 번째 25개 코인마켓 거래소인 경우는 신고 후에 어떻게 해서 은행으로부터 실명 계좌를 받을까라고 이렇게 바쁜 상황. 그것도 올해에서 2달밖에 남지 않은 지금 60일밖에 남지 않은 금년 중에 이러한 문제를 한 번에 모두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가상자산 과세 시스템에 하자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런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거래소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죠. 따라서 정부가 할 일을 먼저 한 후에 민간 영역인 거래소들 보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과세 시스템을 구축해라고 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 따라서 지나치게 정부가 해야 할 제도 정비와 지침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자는 상황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밀어붙이는 행정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특검법에 이어서